내년에 김포 인근에 주택을 매매하시거나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올해 초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입주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요.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진다, 서울 부동산 지옥으로 간다, 폭락한다, 안 좋은 기사와 유튜브 영상들은 무수하게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9,510세대 물량 소화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 라고 그리고 입주가 마무리된다면 우상향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빗발치는 문자와 댓글들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투기꾼이다. 이런 곳에 와서 누가 사냐? 단지 내 공간이 너무 좁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부동산은 끝났다. 그분들의 의견은요. 서울 집값이 반토막 나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육두문자 야 이 강아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전세가는 올해 초보다 84 기준 더 많이 상승했고요. 매매가는 작년 파리 대책 이후 조정을 받다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평균 15억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정말로 거길 실입주로 살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안 들어가셨다라면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은 틀릴 수도, 그때는 틀렸던 게 지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본다면요, 송파 헬리오시티를 오래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한 것 뿐입니다. 대단지 입주였지만 주변의 걱정에 아무런 상관없이 입주를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부동산처럼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답은 없다는 거죠. 항상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릴 때에는 언제 매입을 해야 하는 게 더 저렴하고 싼 임대가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정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없는 허허벌판 신도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주변 분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았고요. 오히려 위례 신도시가 주변 임대가가 일시적으로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2020년 김포 입주 물량 폭탄, 2021년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 폭탄, 폭탄. 네. 터지면 어찌 될까요? 터지면 아프겠죠? 그럼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일단 3기 신도시는 제외시키고 이유는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려면요, 걸어가야 할 스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김포 입주 물량 폭탄이라고 하는 그 분양권 트로이카 거래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입주를 생각하시거나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복잡하죠. 색깔별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가지고 복잡하실 텐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5월달 거래량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래량, 거래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월달 보시게 되면 캐파 2단지가 26건, 메트로자이 2단지가 23건, 캐슬앤 파밀리아 1단지가 17건 이렇게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공통점이 5월달에 굉장히 저조하다. 거래가 저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5월달은 거래 건수가 이상하게 적었을까요? 봄이고 날씨도 풀렸고 괜찮을 것 같은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놀러를 많이 가서 그랬을까요? 일단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6월달에는요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5월달엔 적고 6월달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분들이 비슷한 컨디션의 매물을 계약했다면 5월달에 계약하신 분과 6월달에 계약하신 분, 7월달에 계약하신 분들은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6월에 계약하신 분과 8월이나 9월 초에 계약하신 분들은 그 비슷한 금액을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요? 전체적인 평균 금액은 우상향한 게 맞고요. 5월 달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5월 달에는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했죠. 검단 신도시 인근 인천, 부천, 일산 쪽에 3기 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본 곳은 검단 신도시였습니다. 일단 검단 신도시는 3년간 전매 금지 조건과 아직 부족한 교통망이라는 인식과 그리고 고분양가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검단 신도시 추천을 했다가 저는 정말로 많은 욕을 먹었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저는 이렇게 지정이 될 줄 몰랐어요. 왜? 도면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지정될 줄 몰랐고요.
검단 신도시가 2기의 마지막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인근에 또 물량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일단 조금 시기상조로 해서 급조한 그런 정책인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포 분양권들도 매도자들이 인근에 매물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좀 더 금액 조정을 해서 매물을 내놨습니다. 5월 달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니까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에이, 공급이 더 나오니 금액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해서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발빠른 매수자들, 시장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끝까지 째려보고 계신 분들은 용단 있게 발빠르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부동산은 아니다. 김포하고 검단은 안 돼. 봐봐. 김포가 그렇지. 김포도 시절도 또 지연되는 거 봐. 김포가 그렇지. 이렇게 시장을 비웃고 계셨던 분들, 뭐 비웃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와는 다르게 용단이 있는 분들이 아래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검단이 좋으신 분들은 검단으로 가서 계약을 쭉쭉쭉 했겠죠. 3,000개 물량이 여름에 모두 소진됩니다. 미분양에서 마이너스 분양가로 나온다고 많은 분들이 비웃었던 그 검단위가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또 발빠른 분들의 지속적 관심을 둔 실거주자 분들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비행기 소음 난다고. 풍무동 푸르지오도 그랬고요. 네. 여러분들이 비행기 소음이 난다고 싫어하시던 캐파로 가서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5월달 이후 쭉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캐파를 구입해야 한다면 언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입주 때 급매물 나올 거란 얘기 많이들 하시죠. 또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물건을 갖고 있는 매도자라면 굳이 입주 때까지 가서 그것도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나온다면 일반인들에게 갈까요? 그러면 급매물이 아니겠죠. 캐파 1단지 거래량도 보시면 5월달 이후 굉장히 많은 상승 거래 건수를 보여주는데요.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해서 싫었던 캐파 그 단지 입주 물량 폭탄이라는 캐파 전세가가요,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에서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약 체결된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실입주로 서울 분들이 많이 움직여서 계약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입주 때 얼마를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캐파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84 기준으로 3억 아니면 3억 2, 3천의 전세를 놓게 되면 실입주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건 투자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투자라면요, 정말로 좋은 타이밍 투자처였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캐파 1단지, 2단지는요 김포시에서 입주 물량 폭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2020년 입주 물량 폭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입주 물량이 많아서 매매 가격의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매매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 종합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일단 지역과 단지 선택을 결정 못 하셨다면 심사숙고하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단지 선택이 되신 분들은 시기의 문제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주의 깊게 매입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보다는요, 지금 알아보시는 게 선택의 폭을 많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여름에 뭐 임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때는 2020년 신규 아파트 물량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전세를 알아보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